푸푸님 에드벌룬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있죠. 그리고 골드컵 경기도 있더라고요. 제가 어제 체크를 못했는데 골드컵 경기도 KXO프VS3부님 있어가지고 뭐 별풍선 헤드를 100개 할게요. 지금 뭐 감사합니다. 미국 대 자메이카 하는데 자메이카가 친선전에 안 나왔던 유럽파들 에이스, 베일리, 안토니오, 뭐 레이드 이런 애들 다 뛰어쳐 나오니까 지금 미국 상대로 이기고 있네요. 그래서 골드컵까지도 뭐 분석해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기 전에 이제 어제 거 뭐 잠깐 복귀하고 가면은 일단 어제는 뭐 1년은 이제 야쿠가 져가지고 아쉬웠고, 그 다음에 국야는 쓰기 기적적으로 최조한이 말로 포치고 거기서 이제 강민호가 또 동점 치더니만 결국에는 마인까지 하고 잘해줬죠. 키움은 뭐 푸근했고, 그다음에 어제 축구는 뭐 사실상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서울이긴 했어요. 뭐 슈퍼매치이기도 하고. 근데 다른 거 짝지를 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, 살짝 불안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걸로 이제 단폴로 찍었는데, 그래도 극적으로 윌리안이 넣어주면서 사라졌죠. 그 다음에 이제 무농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생방에서 알려드렸던 뭐 제주부 우라와 들어왔죠. 뭐 제주도 대전이 극적인 또 골 넣었고, 우라와 가사키는 뭐 1대1 그냥 무승부 떴고, 그래서 어제 이제 무농사 뭐 10배짜리도 됐고, 그래서 뭐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아침에 몰구 배구는 뭐 그래도 쌍 오버는 들어왔죠. 어제 일본 배구 플러스 신시 오버, 마지막에 그것도 2점 내줘가지고 11.5 오버 됐죠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인천 대 포항. 일단 인천은 뭐 김동민 수비수 퇴장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신진호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. 신진호는 뭐 미정이고, 그 다음에 포항은 뭐 심상민 수비 뭐 미정에 김종우, 그 다음에 고영준이 지금 부상 당한 게 크죠. 그 다음에 정희재도 뭐 아직까지 부상으로 아마 못 돌아올 거고, 고영준이 사실상 지금 포항에서 뭐 거의 뭐 뭐랄까 지분율 한 20% 이상은 담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. 근데 이제 엄청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. 맞대결에서도 이제 인천이 포항 상대로 2대 0으로 잡았죠. 이 기동이 형이 이제 포항을 잡아버렸다는 것도 좀 크기도 하고, 뭐 최근에 성적도 좀 안 좋았던 그 시기들이 있었는데 다시 뭐 흐름을 타고 있고, 뭐 득점력도 괜찮게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여러모로 좀 인천이 괜찮은 사이드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도 뭐 역시나 기동이 형이 없는 자원을 뭐 끄집어 내가지고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. 영준이가 빠진 부분이 좀 뼈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기동이 형의 이 감독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천이 뭐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, 그 다음에 감독 간의 이제 매치업에서는 인천이 그래도 기동이한테 크게 밀리진 않은데, 예로부터 포항이 또 인천 상대로는 잘해줬던 그런 부분도 있고, 솔직히 이 경기 자체는 승패로 찍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, 아가리토스님 어, 별풍선 49개 또 감사합니다. 아가리토스님 감사합니다. 어제 무농사요 축하드립니다. 적중 축하. 그 2번 뽑으신 분이 뭐 잘한 거죠. 하원사랑해님 그리고 별풍선 100개 하원사랑이님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려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네요. 죄송합니다. 그 뭐야, 승패로 찍기에는 좀 어렵다. 어렵고 그냥 언어보로 그냥 초이스 하는 게 낫지 않나. 뭐 물론 이제 인천이 득점력이 좀 터지긴 했죠. 뭐 서울 상대로 한 골, 대전 상대로 세 골, 대구 상대로 두 골. 근데 사실상 대구전 빼고는 뭐 서울이라든 대전 다 수비가 좀 허약한 그런 팀들 상대이기도 하고, 포항 자체는 밸런스 중심의 축구를 잘 구사하는 팀이기도 하고,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승패는 그냥 뭐 프렌 찍을 수 있는 인천 프렌 찍어보자. 인천 프렌에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. 두 번째는 이제 수원 FC 대 이제 강원. 자, 요 경기 맞대결에서는 뭐 2대0으로 수예비 승리를 가져갔죠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잠깐 말했습니다. 강원이 솔직히 스쿼드 자체도 돈도 별로 없고 얇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, 최용수 감독으로는 안 된다.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지금 선수를 다 갈아엎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감독이라도 바꿔야 된다.
좀 잘리거나 아무튼 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말하는 순간 나가버렸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윤정환이 들어왔죠. 윤정환 감독. 윤정환 생각이 나네요. 제가 뭐지? 언제였냐? 거의 이제 이 프로토 세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윤정환 감독이 J리그에 있었죠. 기억이 아직도 생생나네. 사간도스를 이끌었단 말이야. 그때 내가 이제 입문 때까지는 아닌데 한 몇 년이었는지 한 3년인가 4년 차인가 뭐 하고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거 의미가 없긴 한데 이 사간도스 보면서 항상 느꼈죠. 그때 무도 존나 캐고 그래서 무간도스 존나 하기도 했고 근데 윤정환 감독이 뭐 괜찮았어요. J리그에서 먹혀줬죠. 그리고 사간도스 자체를 뭐 처음으로 일부 리그로 이제 올려준 감독입니다. 근데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. 그때도 뭐 러너웨이 배팅 하고 있을 999일 텐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이 윤정환 구독 감독을 부탁드립니다. 잘라버렸죠. 성적이 엄청 나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거라고 약간 소문이 있었죠. 한국인이라고 그 처음으로 이제 한국 감독이 2부에서 1부로 시켜줬다. 그 뒤에 이제 역사를 쓰는 게 뭐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일본 애들 막 그런 싫어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막 약간 잘렸다는 그 막 소문도 들리기도 했죠. 아무튼 윤정환 감독이 괜찮게 잘했어요. 물론 이제 지금 뭐 나이도 좀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일본 뭐 제프 유나이티드도 이끌고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더욱더 그때보다도 보완되고 전술적인 부분도 공부 많이 했을 거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뭐 윤정환 스타일 축구는 그때 사간도스 때 옛날 기억하면은 약간 몸싸움 그런 축구 존나 많이 했죠. 파울도 많이 하고 거칠게 하고 하는데 잘 버티고 뭐 이기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무승부도 존나 많이 키웠고 그래서 솔직히 좀 기대가 살짝 되긴 해요. 그때 뽕이 좀 있어서 그런가. 강원은 어차피 뭔가가 변화가 돼야 돼요.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감독 버프 물론 어제 전북은 뭐 감독 씨 클루지 우승팀 데리고 왔는데 자도 못하고 벌레 같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은 근데 기대가 돼. 왜냐면 수원 FC가 지금 뭐 잘하는 팀도 아니고 그나마 뭐 홈에서의 득점적인 부분은 조금 낮긴 하지만은 수비는 여전히 벌레. 오히려 윤정환이 사감도스 때 있었던 그 스타일 생각하면은 뭐 한 골 정도 넣고 내 잘 친구 버틸 수 한마님 있는 그런 것도 별풍선 보여줄 수 100개 있고 지금 수원 감사합니다. FC는 부상자들이 좀 많죠. 이승우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온 수비수 뭐 이재성이라든지 뭐 신세계 이런 애들도 뭐 미정 더욱더 좀 허약한 그런 체질. 강원은 사실상 뭐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의미는 딱히 없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둘 다 상태는 안 좋긴 한데 저는 감독 바뀐 흰달려라님 윤정환 별풍선 이 100개 감독을 감사합니다. 약간 신뢰하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의 기억 떠오르기도 하고 감독 바뀌면 그래도 뭔가 보여주긴 하잖아요. 물론 어제 전북은 벌레였긴 하지만 근데 강주가 요새 또 워낙 잘했잖아. 손FC는 그것도 아니고 이 경기는 당연히 강원이 역배니까 프레임 봐야죠. 정배면은 솔직히 좀 찍기 그래요. 강원 프레임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뭐 손FC 경기는 언더를 좀 찍을 수가 없죠. 뽑아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충남 아산 대 안산. 충남 아산. 요 경기가 이제 제가 금요일이었나 말해드렸죠. 뭐냐면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안 좋은 쪽으로 경질됐다. 안산의 감독이 지금 자매주님 경질당했죠. 100개 감사합니다. 그 뭐라 하던데 기억이 안 난다. 안 좋게 아무튼 됐죠. 그래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지금 안산의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지금 뒤숭숭하다. 그래서 지금 코치가 아마 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팀 분위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. 근데 뭐 감독이 잘렸다 바뀌었다면 버프 먹긴 해요. 근데 어제도 봤듯이 전북은 뭐 뒤지는 것도 맞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. 뒤숭숭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았던 팀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안 좋은 팀 계속적으로 지금 답이 없고 원정 올 시즌 빵승 팀. 물론 충남 아산도 잘하는 거는 솔직히 딱히 없어요.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국내파 위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데리고 뭐 두아르테가 뭐 역할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한데 요거는 뭐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상태가 지금 썩 안 좋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이럴 때 분위기 돌리지 않을까 또 충남 아산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. 요거는 뭐 솔직히 경기적인 그 축구 실력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솔직히 도찐 개찐이긴 한데 경기의 이제 외적인 부분 좀 감해해서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애들은 그래도 뭐 참견해야 되나? 약간
안산 감독이 막 그거 돈 받고 뭐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? 기사 아까가 아니라 뭐 금요일에 본 것 같은데. 아무튼 궁금하면 쳐보면 나올 거예요. 안산 감독. 김포 대 전남. 김포가 지금 전남에게 무패 중이죠. 김포 자체도 이 감독이 잘 이끌어갖고 초반에 돌풍 일으키면서 1위 했는데 지금 어느새 6위. 근데 승점 차가 1위랑 뭐 6위랑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되고 있다. 이거 김포도 최근에 보면은 청주한테도 지고 뭐 부천이야 그렇다 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았지만은 부산전 분위기 좀 돌렸고, 반대로 전남은 뭐 최근 5경기 잘라 보면은 그래도 좀 더 낫겠죠. 근데 잡은 팀들이 영양가가 없어요. 뭐 김천 상무는 뭐 그나마 영양가가 있긴 한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. 특이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그런 뽀록성을 좀 느낀 것 같고, 경기력도 밀렸어요. 그냥 한 골 넣고 겨우 잠그면서 이겼고, 천안 잡은 거 그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김포도 그래도 분위기 돌렸고,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강세.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홈에서의 승리는 없죠. 근데 김포란 팀이 올라온 지도 뭐 얼마 안 됐고 꼴랑이 한 2경기 표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유리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래도 김포 자체가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골을 그렇게 잘 넣지는 못해요. 그냥 수비적인 부분이 좀 간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이기는 그런 부분이라서 용기는 그냥 무햄무로 가시면은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마인드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김포는 솔직히 공격성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. 그리고 전남 자체도 그저 그렇죠. 조용기는 언더 볼게요. 그 고배당용으로 무햄무 뭐 잘라서 둘 중에 원하는 거 초이스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.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. 그다음 1엔드 대 안양. 자, 이 경기 1엔드가 안양 상대로는 상성적인 부분에서 뭐 근 몇 년 동안 많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. 거의 이긴 적이 잘 없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양이 지금 최근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뭐 조나탄의 공백도 잘 메꿔주고 있고, 그 브라질산 용명 안드리고랑 뭐 가끔씩 이제 뛰쳐나오는 뭐 야구 이런 애들이 뭐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, 국내진의 클래스에서도 밀리진 않는다. 반대로 1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용병 그 누구 이름 까먹었다. 호난인가 뭐시인가, 걔가 이제 부상으로 미정이긴 한데, 걔가 근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살짝 그래도 위협적인 모습 몇 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좀 전력적으로 아쉽죠.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안양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이랜드가 그때보다는, 그러니까 항상 맞물렸을 때보다는 전력 보강이 어느 정도 더 된 상황이기도 하고, 감독도 이 박항서 밑에 있던 그 감독 그 인간이 이제 감독으로 바뀌면서 올 시즌 맞대결에서 또 비비는 경기를 보여줬다 라는 부분도 그렇고, 그래도 뭐 이랜드 자체가 뭐 그때보다 좀 나아진 점도 있고, 안양 상대로 한 번 더 뭐 비빌 수 있는 경기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저 경기는 뭐 1엔드 그래도 프랜스 한번 찍어보자. 다음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1엔드 자체가 올 시즌에 보면은 뭐 홈에서 아직까지 뭐 무승부도 없고 약간 치고받고 그냥 남자의 그런 느낌. 안양도 지금 골문 자체는 조나탄 빠지고 좀 공백을 그 대한 부분을 좀 우려했는데, 최근에도 좀 골문이 터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도 뭐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듯. 그 다음이 이제 6번째 후쿠오카 대 고베. 물 좀 마실게. 물 좀. 자, 요 경기 일단은 오늘 J리그가 한 경기밖에 없죠. 관심사가 쏠리는 뭐 경기 아닙니까, J리그. 물론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, 자, 이 경기 일단은 후쿠오카가 지난 이제 컵 경기 때 뭐 주축들을 좀 많이 썼죠. 근데 어제도 봤듯이 뭐 주축 다 쓰고 안 쓰고 그게 크게 의미는 없죠. 봤듯이. 그래서 뭐 그렇고, 지금 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축인 이제 나카무라 션, 요 인간이 이제 부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죠. 그래서 뭐 미드 쪽이 조금 누수가 있고, 고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수의 야마카와 정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, 지금 부상으로 빠졌던 친구들이 이제 몇몇 돌아왔죠. 그런 부분도 그렇고, 뭐 패트릭이 징계로 빠지는데 패트릭은 써보니까 필요 없고, 고베는 지난 리그컵 경기 때 요코 FC랑 경기했을 때 제가 말했죠. 완전 개 로테 돌렸다고. 그래서 뭐 경기는 뒤져버렸죠. 그래서 체력은 뭐 그래도 좀 더 나은 상태이기도 하고, 고베가 지금 1위 자리를 뺏겼죠. 요코마리한테 지금 6점 차. 그래서
얼마 만에 1위를 맛봤는데 결국에 또 다시 내려왔던 부분,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겠죠.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고베가 홈에서 1대0으로 뭐 승리를 가져갔다. 근데 올 시즌 고베가 홈과 원정에서 뭐 봤을 때 둘 다 나쁘지 않게 잘해주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후쿠오카가 홈과 원정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팀, 홈에서는 뭐 상위권 정도 성적이 되지만은 원정만 가면은 솔직히 밑에 있는 쇼남보다도 더 벌레인 팀이죠. 그래서 이게 원정이었으면 더 좋을 건데 홈이긴 하죠. 근데 홈이라서 배당을 이제 비셀고be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좀 더 나은 부분. 지금 솔직히 말했을 때는 후쿠오카가 최근에 경기력이 별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. 자기들이 이제 잘하는 수비 축구는 잘 구사하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구멍들이 나오고, 특히나 측면 쪽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. 중앙에서의 나카무라 슌 공백도 그렇고 빌드업 자체의 움직임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고, 고베도 물론 이제 다시 좀 약간 내리막 타는 그런 느낌. 바셀과의 뭐 친선전하고 그거 하고 막 뒤에 이제 오사카랑 경기하니까 뭐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하긴 한데, 그래도 어느 정도 휴식 기간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리그컵 때 뭐 롯데 돌려주면서 체력 HW110님 암대도 별풍선 해줬고, 100개 오늘은 뭐 제대로 감사합니다. 다 뛴다면은 요코 상대, 요코란다, 후쿠 상대로는 그래도 승점 챙겨가지 않을까. 고베 승 보겠습니다. 배당도 뭐 나쁘지 않고. 기준점 대비는 만약에 이 경기가 조금 뭐 쓰나미가 난다 하면은 치고받고 보다는 언더가 맞지 않나. 빗셀도 뭐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, 이길 때 보면은 다 보면은 뭐 1대0 뭐 한 점 차 승부들이 좀 많기도 하고, 여기는 뭐 고베 승 볼게요. 고베 승. 후쿠오카가 확실히 홈에서의 강점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. 여기는 고베 승에 언더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. 잠깐만요. HW님 감사드리고, 자, 그 다음에 봤을 때 잠깐만요. 뭐 남았노? 그 다음에 이제 골드컵 할게요. 트리니다 대 이제 세인트 키 머식인데, 일단 요 경기 골드컵이죠. 미국에서 합니다. 뭐 4개 조가 이제 편성돼서 경기를 하고 있고,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노? 1대0 자메이카 그대로 이기고 있긴 하네요. 트리니다 얘네 이제 보면은 뭐 소집 명단 보면은 그 뭐 A매치 기간 때 소집된 애들 보면은 뭐 대부분 자국 뭐 리그 뛰는 애들랑, 그리고 수비 쪽에 뭐 A매치 좀 경기 뛴 애들 한 3명 정도 있고, 뭐 주전 키퍼 나왔고 소집됐고, 미드는 지금 세대 교체 중이에요. 뭐 10경기 이상 뛴 애가 한 뭐 한 명 정도 되고, 나머지 좀 뭐 벌레 같은 애들, 공격수도 뭐 신빙 애들 많고, MLS 별로 엄청 막 조గిం방수님 탐탁지는 별풍선 100개 않다라는 그런 감사합니다. 부분. 근데 이제 이 세인트 머시기, 얘네보다는 그래도 이 애들이 뭐 보여준 것들도 많고, 그래도 뭐 그 북중미 네이션스라든지 뭐 골드컵 때 간간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성적은 보여주죠. 그리고 이 세인트 머시기 얘네는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뭐 소집 명단 보면은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. 이런 애들. 나름 뭐 유로파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유로파라 해야 되나 이거? 뭐 저기 뭐 한 4부 5부 처음 보는 팀들인데, 저 뭐 잉글랜드 뭐 버밍엄 시티 정도 나는데 제 19살이잖아. 어리고 옥스포드 시티 이것도 한 4부인가 막 5부에 뛰는 애들 아니었나. 그리고 나머지 뭐 자국 리그 뛰는 애들 그나마 뭐 카디프 시티, 쟤는 좀 아는데 나이 31살 딱 봐도 이제 뭐 주전인 것 같은데, 뭐 제 정도 빼고는 그닥 뭐 별 볼 일이 없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트리니다랑 비교했을 때 유로파가 좀 있다곤 하지만은 뭐 4부 5부 애들은 뭐 여기 뛰는 애들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21년대 이제 얘네가 한번 맞붙은 기록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트리니다가 2대0을 승리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래도 끝적인 부분은 얘네가 낫다. 얘네는 이름이라도 몇 번씩 들어봤지, 얘네는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. 트리니다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, 굳이 보면. 그 다음에 이제 IT 카타르 할게요. IT도 뭐 간간히 이제 나오는 애들이긴 하죠. 근데 IT는 항상 보면은 그 지진 났을 때 그거만 기억이 나는데, 아무튼 변방두리 리그 애들 플러스 이제 나름 뭐 해외파들이 있긴 한데 뭐 별로라고 생각해요. 해외파 있어도 아까 말했던 뭐 저기 개쩌리 애들 뭐 3부 4부 내에서도 막
벤치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대부분이기도 하고, 반대로 카타르는 뭐 알도에 알사드 이런 애들 있으니까 그래도 뭐 피파 랭킹적인 부분도 좀 더 낫고. 근데 이제 지난 경기 뉴질랜드전에서 인종차별 그 발언 지들은 안 했다 하는데 했겠죠. 했으니까 뉴질랜드가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경기 안 했다는 거,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뭐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고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알수 뭐 녹음기 차고 뛸 수가 없잖아. 분명히 했겠지. 아니면 뉴질랜드가 이기고 있는데도 왜 경기를 포기했겠노, 이 벌레 같은 인간들.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카타르가 그때 뭐 이 안 좋았던 부분을 뭐 해소시키려면은 뭐 이런 경기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. IT는 사실상 뭐 골드컵 나왔을 때도 거의 어느 정도 급이 된다 하는 애들한테는 뭐 털렸잖아요. 근데 그 의문의 19년도인가 캐나다 상대로 이겼을 때, 근데 캐나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좀 세졌지, 옛날에는 캐나다도 벌레 같은 팀이었어요. 요새야 뭐 알폰소 데이비스라든지 뭐 조나탄 데이비드라든지 그런 애들이 좀 띄워줘갖고 그런 거지. 요 경기는 뭐 그래도 카타르가 아시아의 뭐 탑이라고 볼 수도 없긴 하고, 아시아로 왜 적노? 카타르 상 볼게요. 그래도 그래도 급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. 근데 신기하게도 IT 팀의 이제 경기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래 간간히 뭐 골은 몇 번씩 받긴 하더라. 그리고 카타르 자체가 수비가 매우 불안한 그 국대들이기 때문에. 걔네는 그게 있잖아요. 카타르 리그만 봐도 치고받고 존나 하잖아. 그게 몸에 배어있어. 수비 애들이 잘 못해. 자, 멕시코 대 온두라스, 얘네도 막 친선전 다 했죠. 멕시코는 소집 명단 보면은 친선전 때 나온 애들 다 대부분 그대로 비슷합니다. 그냥 결국에는 뭐 주축 대부분 소집이 됐고, 온두라스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대부분 이제 자국 애들 플러스 수비 라인들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, 뭐 미드는 이제 미국 리그 뭐 플러스 이제 베테랑 뛰는 애들, 그리고 공격수는 나름 이름 있는 애죠. 근데 여러분한테 이름이 없겠죠. 뭐 브레스트에 뛰고 있는 공격수 앨리스 정도 소집이 됐네요. 뭐 그런 거 소집됐다고 해도 결국엔 멕시코가 급적인 부분도 낮고, 물론 멕시코가 옛날에 이제 잘 나갈 때 그 멕시코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온두라스보다는 급이 한 1.5배 이상은 낮다고 봐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멕시코 승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. 그냥 멕시코만 골 박는 사이드. 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